동일 집단 격리에 들어갔던 정읍 양지마을이 2주 만에 이동 제한 조치가 해제됐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안도감과 반가운 마음을 나타냈습니다. 4.15 총선과 관련해 검찰이 전북 지역 선거사범 50명을 기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의원 당선인 7명도 포함돼 있습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정부 시상이나 평가 결과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부안군은 실용적이고 실속 있는 행정을 강조했지만 성과는 미흡하다는 평가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축제가 취소된 임실 치즈 테마파크 일대 국화꽃이 만개했습니다. 축제는 취소됐지만 국화 군락지가 공개되면서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집단으로 확진자가 발생해 마을 전체가 격리에 들어갔던 정읍 양지마을이 2주 만에 이동 제한 조치가 해제됐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안도감과 반가운 마음을 나타냈는데요. 이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지마을 주민들이 오랜만에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눕니다. 집단 격리 기간 잘 참고 견뎌냈다는 격려를 건네고 확진자가 더 나오지 않았다는 안도감에 오랜만에 활짝 웃습니다. 오늘은 하자이라 했네. 지난 6일 이 마을에서만 확진자 12명이 발생하면서 이동 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마을 주민 26세대 44명은 꼼짝없이 집에서만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2주 뒤 자가 격리 중인 주민 2명을 제외한 모두가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마을에 내려진 이동 제한 조치는 해제됐습니다. 주민들은 그동안 도움을 준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정성으로 마을이 치유가 된 것 같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진짜 뭐라고 더 이상 감사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격리 해제 이후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이어졌습니다. 시는 주민 44명에게 1인당 긴급재난지원금 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기초건강검진과 함께 우울 척도 검사 등 정신건강도 함께 챙겼습니다. 정읍시를 믿고 협조해 주신 양지마을 주민, 그리고 마음과 정성을 모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자가 격리 중인 마을 주민 2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검체 검사를 진행해 음성 판정이 나오면 격리 조치가 해제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19일 아침 7시 반쯤 부안군 위도 논금항 인근 해상에서 9.7톤 낚시어선이 좌초돼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부안해양경찰서는 경비함정 등 4척을 보내고 인근 낚시어선을 이용해 승선원 10명을 모두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4.15 총선과 관련해 검찰이 전북 지역 선거사범 50명을 기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입건된 사람은 모두 114명으로 국회의원 당선인 7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선인 가운데 3명은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되지 않았고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과 이원택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이상직 의원 등 4명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정부 시상이나 평가 결과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부안군은 민선 7기 시작부터 실용적이고 실속 있는 행정을 강조하면서 관심을 끌었는데요. 올해 부안군의 경우 조금은 달라진 평가가 나왔을까요? 정명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7월 민선 7기 반환점을 둔 부안군. 권익경 군수는 취임 때부터 형식적인 거칠애가 아닌 실용적이고 실속 있는 행정을 강조해 왔습니다. 군 행정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 거칠의 행정이 너무나 많구나. 그래서 이 거칠의 행정 우선적으로 없애고 근데 제가 자율 행정을 하려고 했더니 국가에서도 적극 행정을 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두 개를 합치니까 자발 행정이 돼요.
행정안전부는 최근 행정 역량이 종합적으로 뛰어난 기초자치단체와 우수 사례를 뽑았습니다. 올해로 10년째 열린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에 부안군은 단 한 번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상을 비롯해 여러 부처 장관 표창이 주어지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전국 지자체의 뛰어난 정책을 소개한 사례집엔 부안군은 올해도 없습니다. 7개군, 10개분 연합을 섰는데요. 각 자치구청에 대해서 좀 발굴하고 난 다음에 서로 벤치마킹 할 수 있게 좀 공유를 해주고요. 다산 정약용의 목민 정신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시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상을 주는 다산 목민 대상. 이 상 역시 지난 12년 동안 군산시와 완주군, 고창군만 이름을 올렸을 뿐 부안군은 단 한 번도 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 12일 간부들과의 회의에서 적극 행정을 주문한 권익현 부안군수. 물론 평가 결과나 보상이 전부는 아니지만 행정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충분히 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김제시의회 온주현 의장이 자신에 대한 주민 소환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전격 사퇴했습니다. 온 의장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의원 간에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과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둘러싼 의회 파행 등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온 의장은 시의회가 다시 도약하고 시민 간 갈등이 아닌 화합으로 발전하는 김제시를 만들어달라며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관한점을 둔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종반부로 치닫는 가운데 국감 시작 전부터 우려됐던 전북 현안 실종이 현실화되는 모양새라는 내용입니다. 총 20일간의 국감 기간 중 12일간의 일정을 마쳤고 일주일가량의 일정만을 남겨뒀는데요. 사실상 각 상임위가 피감 기관에 대한 본 국감을 마무리하고 국감을 정리하는 종합감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번 국감 전체가 역대 최악의 맹탕 국감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전북과 관련한 이슈는 채 거론되기도 전에 여타 다른 대형 이슈에 묻혔습니다. 전북 현안이 이슈로 잠시 떠오르긴 했지만 이스타 항공 사태 등 부정적인 이슈에만 매몰되면서 전북 현안을 강조할 기회는 이미 건너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국감 일정은 축소됐고 지방 출장 국감은 제한적으로만 실시된 데다 전북을 찾는 상임위는 이번 국감에서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탓에 전북 현안이 큰 이슈로 부각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그런데도 도민들은 원팀을 강조했던 전북 국회의원에 대해 신락 같은 기대를 걸었습니다. 초재선 의원들로 구성된 전북 의원들의 참신하고 파이팅 넘치는 모습을 기대했지만 정작 국감이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전북 현안을 앞세우는 의원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의원 개개인의 역량을 보여주는데 급급하다는 평가인데요. 지역에서도 국감에서 전북 이야기를 듣기 어렵다는 여론이 형성되는 것도 당연한 평가입니다. 더욱이 애초 원팀을 강조했던 것이 무색하게 전북 현안에 대한 분석과 이슈 파이팅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실제로 피감 기관에 새만금 개발청이 포함되면서 쟁점화 가능성에 대해 기대를 모았던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새만금 개발청에 대한 질문은 몇 마디에 불과했습니다. 전북 국회의원들의 존재감이 낮아지면서 전북 현안도 함께 안개 속으로 빠진 상황입니다. 종반부 국정감사에서라도 전북 현안을 챙길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팽배하다고 신문은 꼬집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축제가 취소된 임실 치즈 테마파크 일대에 국화꽃이 만개했습니다. 축제는 취소됐지만 농민들이 재배한 국화 군락지가 공개되면서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늘에서 바라본 임실 치즈 테마파크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축제가 취소된 임실 치즈 테마파크에 국화가 활짝 피어 동화 속 장면과 같은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온 나들이 객들은 형형색색의 가을꽃을 배경으로 사진을 촬영하며 추억을 담습니다. 오늘 월요일날 쉰다고 해가지고 사람 없을 것 같아서 찾아왔고요. 애들이랑 이제 와이프랑 같이 꽃 구경 한번 하려고 그렇게 해서 찾아오게 됐습니다. 일단 뭐 꽃이 너무 많아서 이뻐서 좋고요. 와이프가 지금 임신 중인데 그래도 좋은 거 보여줘서 겸사겸사 좋은 것 같습니다. 임실군은 축제를 취소했지만 농가들이 정성 들여 갖고 온 국화를 폐기하지 않고 전시에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만 진입로인 4개의 출입구에 임시 검역소를 설치해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 방명록을 작성하게 하는 등 감염병 예방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 임실 치즈 축제는 취소가 됐지만 축제 준비를 위해서 이른 봄부터 농가에서 애써 가꾼 국화를 버릴 수가 없어서 이곳 치즈 테마파크에 전시를 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분들이 많은데 이 국화들이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방문객들이 안전하게 쉬어갈 수 있도록 코로나 방역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매년 4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아오는 국내 유일의 치즈 축제장. 코로나19 여파로 행사는 취소됐지만 농민들이 봄부터 얼린 땀방울로 만들어진 가을꽃들이 관람객들의 답답했던 마음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국화꽃이 만개하면서 마스크가 주는 답답함도 잠시 잊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스크 의무 사용 등 방역 수칙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짝사랑하는 여성의 집 앞에서 폭발물을 터뜨린 20대가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폭발물 사용 혐의로 입건된 27살 A씨가 지난 17일 밤 8시쯤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폭발물을 터뜨렸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A씨는 폭발물을 현관문이나 계단에 두지 않고 손에 쥔 상태에서 점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이 아파트에 사는 한 여성에게 교제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북도 교육청은 외국 국적 초중학생에게 아동 육아 한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전북도 교육청은 코로나19에 따른 학교 휴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 국적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외국 국적 재학생으로 지난 8일 기준 초등학생 201명, 중학생 214명 등 415명입니다. 초등학생은 20만 원, 중학생은 15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정읍시가 전세버스 운수 종사자를 대상으로 1인당 재난지원금 7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 2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60일 이상 근무한 전세버스 운수 종사자 134명입니다. 오는 11월 30일까지 운수 종사자는 업체에, 퇴사자와 폐업업체 종사자는 시청 교통과에 신청하면 됩니다. 끝으로 날씨 정보입니다. 화요일 우리 지역 오전 기온은 7도, 낮 기온은 22도가 예상됩니다. 무려 15도에 가깝게 일교차가 벌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체온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옷차림으로 외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깨끗하겠고 오후 들어 미세먼지 농도가 약간 나쁨 수준으로 악화되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최저기온 10도, 낮 기온 19도로 일교차는 다소 줄어들겠지만 낮에도 서늘하겠습니다. 오전 기온이 많이 낮아지면서 임실 등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안팎에 안개가 낄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낮 기온은 22도를 조금 웃돌겠습니다. 김제 임실 22도, 그 밖의 지역은 23도가 예상됩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 초까지 대체로 맑겠습니다.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가을의 마지막 절기 상강인 금요일부터는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점차 추워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